김민재와 이강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 2명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진 데는 바로 이 인물의 충격적인 경기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새벽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활약하고 있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의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면 전례 없는 역사상 한국인 국적의 선수 2명이 무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나는 사상 초유의 경기가 성사될 예정이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모두 어이없는 성적표를 들고 오며 나란히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과거 리버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른 이력이 있지만 당시 리버풀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며 준우승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이후로 한국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우승을 한 전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새벽잠을 설쳐가며 챔피언스리그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결승 문턱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는데요. 영국의 축구 소식지 스카이 스포츠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란히 탈락한 이유에는 이 인물의 엉망진창의 경기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외 언론사에서는 누가 가장 큰 탈락의 원흉으로 지목해서 보도했는지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차전에서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음바페와 이강인을 필두로 한 공격진이 유럽 최강으로 분류되기에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대한 희망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최근 정신을 차리고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무전술의 감독이라고 불리는 엔리케 감독이지만 나름 이강인을 중앙과 윙자리에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며 이강인에게 맞는 전술을 꾸리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2차전의 경기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홈에서 열린 경기임에도 오히려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무려 한 경기에 골대를 6번 맞추는 불운과 어이없는 골 결정력으로 탈락하고 만 것이죠. 이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두고 영국의 한 소식지가 언급한 내용이 화제인데요. 이강인을 이날 교체 선수로 출전시킨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전에서 고작 19분 출전한 이강인 선수이지만 충격적인 지표를 보여줘 모두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축구 소식지 스카이 스포츠는 챔피언스리그 4강 이강인의 활약을 집중 보도하며 전체적으로 매우 부진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을 바꾼 선수는 이강인뿐이었다. 이강인은 지난 챔스 4강에서 후반 막판 19분밖에 플레이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지만 평점 랭킹팀 내 2위에 오르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용병술은 예전부터 문제를 지적받기 일쑤였고, 지난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그 면모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도르트문트가 두 줄 수비를 세우며 단단한 수비 라인을 경기 초반부터 갖추었고, 그 때문에 이강인처럼 킬패스를 넣어주거나 창의적으로 공을 배급해줄 선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은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루이스 엔리케뿐이었다. 이 지표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강인은 19분이라는 매우 짧은 활약에도 평점 7.7점을 받으며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고, 그 시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주도했다. 스카이 스포츠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강인은 투입 직후 파리 생제르맹의 모든 공격에 개입하며 짧은 시간 동안 6개의 슈팅에 관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분 만에 6개의 슈팅 창출은 산술적으로 3분마다 1개의 슈팅 기회를 창출해낸 것이며 이날 경기에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중 3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79분, 80분, 81분, 82분, 87분, 89분에 파리 생제르맹이 시도한 슈팅은 이강인의 패스와 공간 창출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강인이 만약 전반전부터 출전했다면 골대를 6번 맞추는 불운을 넘어서 그보다 3배는 많은 18번은 골대를 맞추는 기회를 창출했을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의 패배는 이강인의 진가를 뒤늦게 알아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절대적인 용병술 실패이며, 내년 시즌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다시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치러진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 관련해서 김민재의 플레이 분석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레알과의 1차전에서 김민재가 선발로 출전하며 레알 마드리드에게 득점 기회를 내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면 에릭 다이어와 발을 맞추게 만든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실책이 매우 크지만, 김민재가 에릭 다이어의 수비 범위를 커버하다가 발생한 실점 장면들에서는 모두들 진짜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수비하는 이 장면을 눈여겨봐야 한다. 비니시우스는 현재 전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보유한 선수인데
이 장면에서 바이엘은 미넨의 미드필더와 수비진 모두 비니시우스를 아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 이때 비니시우스에게 공이 전달된다면 매우 넓은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김민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 상황에서 김민재의 뒤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만약 저 자리에 발이 매우 느린 에릭 다이어 대신 리버풀의 반다이크가 수비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전진한 데에는 에릭 다이어가 허수아비 같이 자기 자리만 지키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앞 공간까지 넓은 수비 범위를 혼자 도맡아 수비해야 하는 김민재의 역할이 매우 힘든 상황이며, 만약 이 장면에서 다이어가 아니라 반다이크 같이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발이 빠른 수비수가 위치해 있었다면 이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에서 비긴 이유로 김민재의 수비 실수를 손꼽고 있는데,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는 비니시우스와의 스피드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적도 있다. 김민재가 결코 스피드나 몸싸움에서 비니시우스에게 뒤처지지 않는 선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것을 뒷받침해줄 선수가 에릭 다이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 1차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또한 레알과 뮌헨의 2차전에서 김민재의 투입 시점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토마스 투엘 감독은 뮌헨이 앞서가고 있던 후반 75분 김민재를 투입시킵니다. 공격수인 사네를 교체하고 수비수인 김민재를 넣으며 수비 라인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이 교체를 두고 몇몇 축구 전문가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재까지 투입되며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수비수는 3명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포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로 활용하는데 겨우 한 골 앞선 상황에서 미드필더진과 공격수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며 제대로 된 수비 라인도 구축하지 못할 만큼 수비수 라인에 선수들을 구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민재는 센터백이 아닌 풀백 자리에 위치해야 할 만큼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서브 포지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코너킥 장면에서는 뛰어난 피지컬을 기반으로 헤더의 성공, 레알 마드리드의 골대를 맞추는 등 컨디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2차전에 패배의 원흉으로 꼽힌 선수는 골키퍼였던 노이어였는데요. 월드클래스 수준의 골키퍼로 1차전과 2차전 모두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후반 막판 어렵지 않은 중거리 슈팅을 어이없게 놓치며 레알 마드리드가 동점골을 기록할 수 있는 빌미를 내어주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역전 장면도 자세히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김민재는 이 실점 장면에서 센터백 자리에 위치하며 이 선수가 공을 원활하게 패스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압박을 가했습니다. 1차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비 장면을 김민재는 보여주었지만, 이 레알의 패스 장면에서 에릭 다이어를 집중해서 보시면 수비할 생각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온사이드 상황에서 매번 하던 것처럼 손만 들어 오프사이드 아니냐는 모션을 취합니다. 이제는 에릭 다이어가 온사이드 상황에서 손을 드는 것이 지긋지긋해질 정도인데요. 손들 시간에 선수를 쫓아가서 수비를 해야 하는 장면이지만 늘 그렇듯 다른 수비수들이 자신의 수비 범위까지 커버해주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골을 득점하는데 멀뚱멀뚱 서서 쳐다보고 있는 어이없는 수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수 2명이 나란히 탈락하며 김이 빠져버린 챔피언스리그 결승. 부디 두 선수 모두 월드클래스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정받는 팀에 가서 다음 시즌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 이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